밀가루 대신 쌀가루나 오트밀 가루로 바꾸면 좀 더 건강할까요? 가루로 갈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 혈당 반응이 건강한 재료도 결국 양이 중요하다. 그렇다면 저는 뭘 사용하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, 한의사 희느입니다. 저는 54kg에서 42kg로 총 12kg를 감량하고 지금은 유지어터의 삶을 살고 있어요. 제 레시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쇼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디저트를 좋아해요. 어렸을 때부터 빵과 디저트를 좋아했고 다이어트 중에도 그리고 유지 중인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즐기고 있어요. 다만 이왕이면 조금 더 제 입맛에 맞게 맛있게 그렇지만 좋은 성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. 저처럼 빵 좋아하시는 다이어터 분들 계시죠? 여러분이 그동안 자주 해주셨던 질문들이 있는데요. 밀가루 대신 쌀가루나 오트밀 가루로 바꾸면 좀 더 건강할까요? 그럼 살도 덜 찌는 거 아니에요? 과연 밀가루를 쌀가루로, 설탕을 비전제 원당으로 바꾸기만 하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빵일까요? 저도 다이어트와 유지 과정 중에 디저트를 끊지 못했는데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빵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빵과 성분이 크게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당분과 지방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. 다이어트와 유지를 하면서 깨달은 건 디저트를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적당히 맛있게 즐기고 이왕이면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백설탕, 밀가루, 첨가물을 줄인 디저트 위주로 먹고 밖에서는 일반 디저트를 적당히 즐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? 밀가루를 다른 가루로 바꾸면 정말 괜찮은 걸까?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아주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어떤 가루가 좋다로 끝내지 않고 왜 그런지,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, 그렇다면 저는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. 밀가루 대신 쌀가루나 오트밀 가루를 쓰면 살 덜 찌는 거 아니에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루만 바꾼다고 해서 살이 덜 찌는 건 아닙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모든 곡물을 가루로 갈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 혈당 반응이 확 올라가요. 이건 탄수화물의 종류보다는 형태와 가공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해요.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혈당 지수예요. 혈당 지수는 GI라고도 하는데 이 GI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. GI가 높을수록 그 음식은 혈당을 더 빠르게, 더 많이 올리는 식품이라는 뜻이고요. GI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, 완만하게 올려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인슐린 반응도 과하지 않게 유도해요. GI 수치 기준은 이렇습니다. 55 이하면 저, 56에서 69는 중, 70 이상이면 고 GI에 해당해요.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재료들, 예를 들면 오트밀 가루, 쌀가루도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고 GI 식품에 가깝습니다. 밀가루는 GI가 85에서 95, 흰 쌀가루도 비슷하게 90 이상, 오트밀 가루는 곱게 갈면 70에서 85까지 올라갑니다. 다 고 GI죠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오트밀은 건강식품이잖아요? 맞습니다. 오트밀, 즉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철분,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많아요. 하지만 그건 귀리 원형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. 귀리를 가루로 곱게 갈면 혈당 지수가 확 올라가요. 왜냐하면 우리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훨씬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. 포만감과 혈당에 또 중요한 게 식이섬유라는 건데 이 식이섬유는 사실 통귀리나 오트밀 가루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. 그런데 가루 형태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 포만감이 적어지고 위 배출 속도도 빨라져서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. 즉, 귀리든 쌀이든 밀가루든 가루로 만들면 혈당 반응은 거의 비슷해집니다. 그럼 통밀가루는 어떨까요? 통밀가루는 정제하지 않고 껍질과 배합까지 같이 간 거라서 식이섬유, 단백질,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GI도 50에서 65 정도로 낮은 편이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혈당 반응이 느리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.
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느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왜냐하면 탄수화물 양 자체는 백밀가루나 쌀가루랑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. 100g당 탄수화물 양만 보면 밀가루 76g, 쌀가루 80g, 통밀가루도 68에서 70g 정도예요. 즉, 포만감은 더 오래가고 혈당 반응은 완만할 수 있지만 과량 섭취하게 되면 결국 똑같이 살이 찔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. 건강한 재료도 결국 양이 중요하다. 실제로 통밀빵은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도 되죠? 하고 일반 식빵이면 한두 조각에서 끝날 거를 통밀빵이라서 마음 놓고 한 번에 3-4조각 드시는 분도 계세요. 이렇게 되면 통밀빵의 이점보다는 통밀빵을 선택함으로써 잃는 게 더 많은 셈이죠. 그리고 또 중요한 오해 하나가 있는데요. GI는 공복 상태에서 단독으로 먹었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한 수치예요.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먹죠. 우리는 식사에 단백질, 지방, 채소를 함께 먹습니다. 그래서 실제 혈당 반응은 그 조합에 따라 달라져요. 예를 들어 밀가루빵을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만 같이 계란이나 견과류, 채소 같은 것들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인슐린 반응도 줄어들 수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밀가루와 밀가루 대신 사용하는 가루의 혈당 반응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. 그렇다면 저는 뭘 사용하고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식사에 빵을 곁들여 먹을 때는 통밀, 쌀, 오트밀, 심지어 밀가루로 만든 빵까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. 대신 꼭 단백질, 지방, 채소와 함께 먹어요. 특히 단백질이 같이 있으면 혈당 반응이 훨씬 안정적이고 포만감도 오래가요. 샌드위치나 수제버거 같은 것들도 좋아하고요. 그리고 베이킹 할 때는 아몬드 가루나 통밀 가루를 선호해요. 제 레시피를 보시면 아마 아몬드 가루가 들어간 베이킹이 대부분일 거예요. 이때는 꼭 첨가물 없이 아몬드 100%로 만들어진 가루 선택하기 기억해 주시고요. 오트밀 가루를 쓸 때도 그냥 시판 제품보다는 통 귀리를 직접 갈아서 최대한 입자를 거칠게 만들어서 씁니다. 쌀가루를 넣을 때도 있는데 이건 식감 때문이고요. 이럴 때는 소량만 넣고 있어요. 그리고 식사빵을 제외한 디저트는 웬만하면 아침 첫 식사보다는 오후 간식으로 먹으려고 해요. 공복 첫 식사는 최대한 담백하고 슴슴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. 또 한 가지, 다이어트나 건강 목적으로 오트밀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원재료명을 확인하셔서 롤드 오트, 스틸컷 오트, 통 귀리라고 적혀져 있으면 합격이에요. 퀵 오트나 곱게 갈린 오트밀 가루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GI가 높을 수 있어요. 실제로 통 귀리의 GI는 50 정도인데 그걸 곱게 갈아 만든 오트밀 가루는 75 이상까지 올라가요.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형태, 덜 정제된 곡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이런 비정제 곡물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정제 곡물과 섞어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쌀가루, 오트밀 가루, 밀가루, 통밀가루 모두 가루 형태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. 쌀가루는 글루텐이 없다는 점에서 선호되지만 혈당 반응은 밀가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어요. 이 글루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서 그건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다뤄볼게요. 오트밀 가루도 귀리라서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가공되거나 곱게 갈아지면 GI가 높아지고 포만감도 줄어듭니다. 통밀가루는 상대적으로 혈당 반응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역시 양 조절이 중요하고 같이 먹는 조합도 같이 봐야 해요.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가 좋다더라, 이게 나쁘다더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먹어보면서 반응도 살펴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에요. 그리고 무조건 쌀가루는 건강하다, 오트밀 가루는 괜찮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이걸 어떻게, 얼마나, 뭐랑 같이 먹을까?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식사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빵 선택, 베이킹 재료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댓글로 여러분이 식재료나 영양,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마음껏 남겨주세요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